선아 씨의 전화가 우리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낸 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전히 순진하고 행복한 삶을 믿었던 아빠는 그저 악의적인 농담이거나 질투에서 비롯된 헛소문이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들려온 그녀의 교묘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빠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다음 날 아빠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곳을 약속 장소로 정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대화가 그들의 수준에 맞는다는 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씨,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말하는 게 맞나? 그녀는 값비싼 찻잔을 우아하게 들고 말했습니다. 눈빛은 아빠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입꼬리에 걸린 미세한 미소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선화 씨. 무슨 일이시죠?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빠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든 차가운 유리잔의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지훈 씨도 알죠? 우리 엄마들끼리 하는 북클럽이요. 사실 책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 남편 흉도 좀 보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죠. 뭐 지훈 씨 같은 완벽한 남편을 둔 수진이는 흉볼 것도 없겠지만, 네, 그런데 수진이가 요즘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들 수군거리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지훈 씨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돌덩이라도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벤처 투자사 대표라던가 강태민 씨라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수진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숫자밖에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 이런 건 꿈에도 모를 거라고. 자기가 뭘 하고 다녀도 전혀 의심 안 한다고. 심지어 지난번엔 지훈 씨가 기념일 선물로 사준 명품 시계를 그 남자한테 자랑했다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사줄 줄만 알지 이걸 차고 누구를 만나는지는 전혀 몰라 하면서 웃는데 정말 소름이 돋아서. 아빠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순진한 사람. 아빠가 순진하다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수천 명의 학생 앞에서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아빠가 엄마에게는 그저 순진한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커피는 이미 향기를 잃고 검은 쓴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인생을 아는 남자라고 하던가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덕분에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겠다나. 뭐라나. 정말 지훈 씨 생각하면 내가 다 화가 나서. 다들 지훈 씨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아는데 수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아빠를 위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빠의 불행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아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화 씨.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빠는 카페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빠 혼자만 멈춰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반겼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 해맑은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고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강의가 좀 힘들어서 피곤하네. 그날 밤 아빠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를 깨워 뺨을 후려치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를수록 아빠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냉철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와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 가설, 엄마는 외도 중이다. 증명 목표, 반박 불가능한 물적 증거 확보. 변수, 아들의 심리적 충격 최소화. 아빠는 서재로 들어가 백지를 꺼냈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아빠의 머리는 복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강사 한지훈의 분석 능력을 이제 엄마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샤워를 하는 동안 아빠는 엄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 문고리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아빠는 인터넷에서 찾아둔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그 몇십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위치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원격으로 주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아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냉혹한 진실을 담을 도구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엄마의 다정한 말 한마디, 스킨십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아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아빠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북클럽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아들이랑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있어. 엄마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웃으며 엄마를 배웅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아빠는 서재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마침내 앱에 접속하자 익숙한 강남의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엄마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은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강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소문난 청담동의 한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선명하게 찍힌 팰리스 호텔이라는 이름이 아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은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강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소문난 청담동의 한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선명하게 찍힌 팰리스 호텔이라는 이름이 아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빠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마비된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확인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이 채웠습니다. 아빠는 차를 몰아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청담동은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값비싼 외제차들이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유리창 너머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운 채 아빠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인생은 모든 변수가 통제된 완벽한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X라는 미지의 변수가 나타나 아빠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학 문제에 나타난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빠의 엄마, 수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엄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엄마는 아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기대 업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두 사람은 주차된 차로 걸어오며 끊임없이 속삭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음된 차 안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기 전 엄마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깊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연인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초점도 구도도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 앞에서 그네 공식을 가르쳤고 밤에는 엄마의 불륜이라는 잔혹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엄마의 북클럽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정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빠는 매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간대에 그들이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새벽, 아빠는 엄마의 휴대폰에 설치한 앱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빠의 귀를 찢고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그들은 아빠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역시 강태민은 달라. 우리 지훈 씨는 평생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를 거야. 어제도 아들 대학 등록금 얘기만 하더라. 너무 답답해. 자기는 계획만 하고 당신은 실행을 하잖아. 난 그게 좋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공동 명의로 된 계좌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북클럽 회비와 책값이라며 가져간 돈은 어김없이 명품 브랜드 매장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북클럽 회비 300만 원은 새로운 명품 가방이 되어 있었고 세미나 점심 식사 50만 원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저녁 코스 요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민, 벤처 투자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도 그의 화려한 이력과 그리고 그 역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빠의 손에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도 남을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기만하고 아빠 돈을 가져다 다른 남자에게 바치며 아빠를 조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그 투자금, 지훈 씨는 절대 몰라. 우리 공동 생활비 계좌에서 조금씩 빼낸 거라. 눈치챌 리 없어. 이 돈으로 투자 성공하면 우리 둘만의 멋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나만 믿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였습니다. 아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추궁하는 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이고 변수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강태민을 상대로만 소송을 거는 것은 절반의 복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머릿속에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 방정식의 새로운 변수, 즉 그의 아내를 포함시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아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강태민의 아내 윤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아빠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갤러리 안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간의 분위기가 그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저는 강태민 대표님의 사업 파트너의 남편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윤서연 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스피컬 1.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대표님과 제 아내가 함께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죠. 태블릿 화면에는 수진이와 강태민이 호텔 로비에서 입 맞추는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호텔 결제 내역이 떴고, 또 넘기자 두 사람이 투자금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 준비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위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녀의 하얀 손이 찻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한 얼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윤서연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떨림을 멈춘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여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혼. 그걸로는 부족해요. 한지훈 씨. 저 남자는 모든 걸 잃어봐야 해요. 자신이 쌓아올린 왕국이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봐야죠.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하시겠어요? 이 지저분한 비극을 완벽한 복수극으로 만들 생각 있으시냐고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사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가정을 파괴한 두 남녀의 자산과 평판을 회수하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의 가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저에게 스터디 카페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 왔어. 당신 좋아하는 와인이랑 치즈 좀 사왔는데. 어머,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아들은?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아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피고인석처럼. 왜 그래? 무섭게.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는 대답 대신 윤서연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내 최신 강의야. 한번 봐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잘 설명되어 있더군. 화면에는 엄마와 강태민이 호텔에서 나오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엄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건 오해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아빠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엄마가 강태민에게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며 속삭이는 녹음 파일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은 당신이 나한테 너무 소홀했잖아. 당신은 일, 강의, 학생들밖에 몰랐잖아. 난 너무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아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당신의 욕정을 채웠나? 그 변명, 당신이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통하는 거야. 최수진 씨. 엄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빠에게 기어왔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저 남자랑 다 정리할게.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와 엄마가 빼돌린 투자금 내역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재산의 80%는 내 거야. 아들 양육권도 당연히 내가 가져올 거고. 당신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해. 당신 몸에 걸친 것들 빼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것들도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그 입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담지 마.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는 내일 아침 언론사와 당신 아들 학교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윤서연 씨도 동의했어. 강남 퀸의 추악한 불륜 스캔들. 꽤 재밌는 기사가 되겠지.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상상은 당신에게 맡길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갔던 제가 무언가를 놓고 왔다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저의 얼굴은 충격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자랑하던 그 북클럽이 이런 거였어요? 돈까지 훔쳐가면서. 엄마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아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엄마에게는 더 큰 사형 선고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빠는 테이블 위에 서류와 펜을 엄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엄마가 강남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명이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 그리고 잉크가 번지며 엄마의 이름이 적히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15년은 끝났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들고 있던 핸드백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엄마의 왕국이었던 모든 것이 엄마의 손길로 채워졌던 공간을, 가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빠의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그 어떤 굉음보다도 무겁게 아빠의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빠와 윤서연 씨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감정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움직였습니다.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증거, 그리고 전략만이 존재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세요. 한지훈 씨.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유무영의 자산을 정확히 회수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강태민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지점을 공략할 겁니다. 윤서연 씨는 냉철했고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영상, 두 사람이 나눈 애정 행각과 투자금을 공모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아빠 돈으로 결제한 수많은 법인카드 내역까지. 강태민은 법정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윤서연 씨는 그 판결을 근거로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의 회사 지분 상당수와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왔고, 그의 불륜 사실은 투자업계에 교묘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윤서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공모했던 불법적인 투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업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강남을 휩쓸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강남 퀸 최수진의 스캔들은 엄마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브런치 모임의 가장 뜨거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오선아 씨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연히 저와 함께 들른 백화점 카페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들었어? 최수진 씨. 내가 정말 뜯어말렸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워낙 고집이 세야지. 우리 지훈 씨가 너무 착해서 탈이지. 정말 안타까워서 어떡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자의 희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소문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배척당했습니다. 한때 엄마를 따르던 이들은 이제 엄마를 가장 열심히 험담하는 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우리 집은 처음 며칠간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내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강의 시간을 줄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낚시를 가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예전에는 늘 엄마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다는 떡볶이를 먹으러 허름한 분식집에 가고 아무 계획 없이 동해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해바다 앞에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우린 이미 괜찮아.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진짜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동료에게서 최수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강남을 떠나 신림동의 허름한 원룸에서 살며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기름때 묻은 유니폼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아빠의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강태민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치킨을 먹다 말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수학 말고 요리 배우고 싶어요. 아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주말에 같이 요리학원 등록하러 갈까? 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지난 15년간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화려한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유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 하지만 그 성의 주춧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집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인생은 아빠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증명해냈다고 믿었던 완벽한 하나의 정리와도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공리였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공식 안에 숨어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말이었죠. 엄마가 나눈 은밀한 대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내뱉었던 그 경솔하고 잔인한 말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엄마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 아빠를 조롱하는 그 위험한 말을 내뱉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아빠는 아직도 그 완벽한 거짓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셈입니다. 혀끝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빠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빠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을 순진하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조금은
피곤한 습관이 생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저 완벽함이라는 허상 대신 진실함이라는 가치를 선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보다 저와 함께 거실에서 먹는 치킨이 더 행복하고, 값비싼 선물보다 제가 서툴게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쓰였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빠가 찾은 진정한 평온입니다. 복수는 과연 달콤했을까요? 아빠는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복수의 과정은 아빠 자신을 칼날 위에 세우는 것과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후련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끝난 후 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의 복수가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씁쓸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침묵이 거짓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복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빠의 입장이었다면 그 완벽해 보이는 행복 속에서 의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의 대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행복,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신뢰, 그 모든 것을 담보로 할 만큼 짜릿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언제나 성립하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와도 같아서 한번 무너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방정식에는 부디 거짓이라는 치명적인 변수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아팠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